41페이지 그 단독신청 있죠? 거기 별표 주세요. 별표 주시고. 자, 그 쌍가루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공동신청의 예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단독신청이란 자, 일방 뭐라고 당사자만으로 등기를 뭐 하는 걸 말한다? 신청하는 걸 말한다. 뭐가 원칙인데? 공동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아까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은 뭐예요? 등기된다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 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예외적으로 원칙은 물권변동을 원칙고 물권변동을 공동하는 게 원칙이지. 만약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단독으로 신축건물 짓고 갑이 보존등기 하는 건 성질상 뭐예요? 이거는 등기부 만들어야지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항상 뭐예요?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사망하시고 상속등기 받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그건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자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하고 그 상속하고 보존등기 그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는 게 뭐라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 단독신청 얘기가 나오면 자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한데 자 뭐라고 판결로 뭐라고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 부표하고 뭐예요? 부표하고 등표가 혼수인 가보를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가보인 혼수를 얘기해도 되고 그건 바꿔서 여러분 편한 대로 외우시면 가보인 뭐라고 혼수를 뭐 했다는 게 이거 몇시 시켰다 아예 남한테 맡겨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뭐라고 얘기하고 판결로 따라해보세요.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자 다시 가보인 혼수를 몇시 시켰다 신탁해놓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외워보자니. 그 외워보면 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하고 갑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갑이 등기를 안 해줘. 그 을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행해달라라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소송에서 뭘 받는다는 얘기 이거 판결 받는다는 얘기. 그 아버지 사망하면 뭐예요? 상속 등기하죠? 근데 부표가 뭐냐면 부동산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논에다 집적갖고 자 답이 대가 되면 표제부 바꿔야죠? 그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자 등표가 뭐예요? 등기 명인이 뭐라고?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서울에 살다가 어디를 샀어요 지금? 광주에서 오죠? 주소지가 바뀌었죠? 주소지가 바뀌어서 뭐예요? 고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가짜가 가등기고 가등기 뒤에서 볼 것이고 보자가 뭐예요? 등기부에서 보자라는 거 뭐 있어요? 보존등기뿐이 없어요. 보존등기. 혼자는 뭐고? 혼동이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자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소유권하고 전세권 두 가지 권리가 중복되죠? 하나 없어진다는 게 하나 단독으로 말소한다는 게 숫자가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 이게 바로 단독신청이에요. 이게 단독신청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241페이지 보존등기 나오고 여튼 이 보존등기하고 신탁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뭐예요? 단독이고 그 보존등기를 뭐예요?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항상 뭐예요? 신청하고 말소가 뭐예요? 똑같이 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두 개뿐이 없어요. 뭐하고 보존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신탁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말소등기도 뭐라고? 단독이다. 모두 자 보존등기는 무조건 보존등기는 안 해오더라도 내가 신축건물 주고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보존등기 하죠. 보존등기는 단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 해오도 단독인지 알겠죠? 근데 신탁은 뭐예요? 신탁등기는 외워야 되겠죠. 그 신탁등기는 단독이라는 게 외우면 그 신탁탁탁탁 해보세요 한번. 신탁탁탁 하다 지치면 단이 돼. 탁탁탁탁탁 단이 돼. 그게 단독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뭐예요? 그거 안 해보고 저기 하지 말고 한번 뭐예요? 쉬는 시간에 한 번씩 탁탁탁탁탁탁 단이 돼. 그게 단독 신청이야. 그렇게 외워놓고 나서 확실하게 하자. 신탁등기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야. 그 신탁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보존등기 말소 단독 2번 상속등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기억의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권리자만을 한다. 왜냐면 의무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현실적으로 뭐 하는 게 뭐예요? 공동하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법인의 합병 얘기 나오죠? 법인 합병 줄 쳐보세요. 법인 합병. 그 법인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 합병도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합병 뭐라고? 단독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뭐라고? 상속과 같다는 게. 넘겨보시면. 그러나 이제 뭐가 나오는 거? 유증 나오죠? 그래요. 유증은 포괄 유증이든 뭐예요? 특정 유증이 뭐가 나오면 유증 나오게 되면 자 유언에 한 뭐예요? 유증에 대한 얘기죠? 예,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이에요. 그래서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따라해보세요.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자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 공동. 그리고 외우세요. 무슨 자 들어가면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증자 이전 등기 공동이다. 증자 이전 등기 공동이다. 꼭 기억합니다. 증자 보이고 이전 등기 하면 공동이다. 증자 보이고 이전 등기는 공동이에요. 그다음 자 동그라미 3번 아까 봤죠?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명의자의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 다 뭐라고? 공동이다. 근데 여기 줄치대 다만 권리 변경 경정 권리 변경 공동이다 했죠? 자 유증이 뭐예요? 상속과 비교해서 유증은 뭐예요? 공동이지만 공동이듯이 뭐예요?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신청이다. 공동. 자 그럼 뭐냐면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전세금이 4천만 원이다. 예산적인.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해서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좀 올리자. 그래서 전세금을 뭐예요? 6천원 올리자 하니 6천으로. 그죠? 그 전세금 6천원 올리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얼마를 더 준 거예요 지금? 2천만 원을 더 줬죠? 2천만 원을 더 주고 난 다음에 이 을이 뭐예요? 갑한테 욕을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2천만 원 더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등기부부가 얼마로 생각하니까 4천을 생각하니까 이 4천만 원을 얼마로 바꿔달라고 6천으로 고쳐달라고 의리갑한테 요구를 해요. 그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의리갑한테 요구하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의리 권리자고 갑이 의무자죠. 항상 뭐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권리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번 뭐라고?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변경등기에서 1-1번이죠? 그 두 사람이 재계약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을 합니다. 그 항상 뭐예요? 항상 앞에 이 권리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등기, 지상권의 변경등기, 전세권의 변경등기, 저당권의 변경등기. 항상 권리 변경은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자, 뭐는 공동이라고? 권리의 변경은 항상 재계약을 하니까 공동인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멸실 등기는 단독이라는 거 안 해도 되겠죠. 왜? 자기 토지가 뭐예요? 자기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등기부 없애야 되겠죠? 그래요. 등기부 없애야 되니까. 왜? 건축물 대장이 뭐예요? 대장 없어졌다는 거 그 건축물 소관청에서 뭐예요? 관련 자료 떼다가 그 건물 등기부 없애야 되니까. 그 멸실 등기는 뭐예요? 그 소유권자만 하니까 단독이다. 자,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이제 중요한데 판결을 잘 보자는 게 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불상이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줄쳐보세요. 뭐라고? 법 23조 4항의 판결은 등기 신청 절차의 이행을 면하는 뭐예요? 이행 판결이어야 되며 무슨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불상이 뭐예요? 이행 판결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뭘 원칙으로 한다고?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해요. 자, 이행 판결 원칙을 하는데 뭐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죠. 공유물 분할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자, 일단 원칙은 뭐냐면 이 땅이 원래 소유권자가 갑이 2분의 1이고 의리 2분의 1이었죠? 그 땅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이 땅도 뭐예요? 이 땅도 등기부상에 갑이 2분의 1, 의리 2분의 1이었죠? 이 새로 생긴 땅도 뭐예요? 갑이 2분의 1 뭐예요? 의리 2분의 1 다음에 서로 뭐 하는 거 이제? 서로 지분을 뭐예요? 지분을 이전 등기합니다. 지분을 이전 등기해서 이걸 이전 등기해서 이제는 뭐예요? 여기는 갑이 소유권자고 이건 의리 소유권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땅이 뭐예요? 공유 토지가 두 개로 나눠지면 이제 이 땅은 갑고 이 땅은 을거 되니까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지면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을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원 취득하는데 이 땅 팔아먹으려면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이 보존 등기를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단독 신청이다 보시면 돼.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자, 판결이 내려지면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이 새로운 땅은 뭐예요? 의리 소유권을 뭐 하는데? 취득하는데 팔아먹으려면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뭐라고? 단독이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자, 뭐라고 외우자고? 만약에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라고? 단독 있다요. 뭐가 있다고? 단독 신청이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만 자, 출시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한다. 예외를 한다는 게 뭐예요? 단독 인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쌍가리 2번 확정 판결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확정 판결. 무슨 얘기냐면 자, 판결이 끝나고 와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매매 계약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등기가 이루어졌죠? 자, 갑에서 뭐예요?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원고가 뭐예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 등기 말세달라고 신청하고 그 20법원 가서 뭐예요? 의리 승소해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신청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하나만 받겠다. 소송이 끝난 거 하나만 받으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네가 판결서 갖고 자 등기하러 오려면 확정증명서 가져라 뭐예요? 소송이 끝났다는 무슨 증명서? 확정증명서 가져라는 거예요. 그 이 확정증명서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나오죠? 그러면 이 확정이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판결이라는 단어 이 두 개를 붙여서 무슨 판결이라고? 확정된 판결이다. 무슨 판결이라고? 확정된 판결이니까. 항상 확정증명서를 가져야 된다. 송달증명서 가져오면 안 되고 소송이 안 끝난 뭐예요? 가집행 선고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 줄치세요. 법 23조 4항의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되고 송달증명서 송달증명서 안 되고 확정증명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 줄쳐보시면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이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계약 때문에 이 등기청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 등기청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청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안 걸리려면 다 을이 뭐예요? 부동산을 뭐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라고 이거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은 10년이 뭐가 된 경우에도 10년이 경과를 하더라도 경과하더라도 그럼 뭐예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뭐예요? 그 판결 갖고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쳐 보시면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 뭐 없이 관계없이 즉 확정된 10년이 경과되더라도 뭐예요? 그 판결 갖고 뭐가 하나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243페이지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줄쳐 보시면 등기는 누구만이 한다고?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이렇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뭐라고? 권리자. 자, 그다음에 등기 뭐예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는 안 된다.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 있죠? 패소한 당사자는 뭐예요? 못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줄쳐보시면 패소한 의무자는 판결에 의해서 직접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다는 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거기 쌍가루 3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그래, 공유물 분할 판결은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승손이 패손이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땅이 두 개 나눠지니까. 이거는 뭐예요? 원고 피고 승손이 패손이 상관없이 뭐예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아래줄에 뭐라고? 단도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다.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뭐가 있다고? 단도 있다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그 다음에 그 4번 원인과 거기 5번에 첨부서면 있죠? 그 첨부서면인데 거기 써 있어요. 등기 원인 정보로서 판결 정보가 그 판결이 뭐예요? 확정됐다는 뭐예요?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지 뭘 첨부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송달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이 세 가지 중요해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수용은 당연히 단독입니다. 넘겨보시면 어디에 244페이지 그다음에 뭐 여기 다른 거는 뭐예요? 가등기 저기 그다음에 여기 있다. 동그라미 말소등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뭐 했어요? 의무자가 소재불명 동그라미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 아래줄에 기억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시채고가 있어요. 소재불명 공시채고 그 아래줄에 뭐예요? 채권 발견 니은 앞에. 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그다음에 뭐 한다고? 공시채고 한다 그랬죠? 공시채고.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행방불명 소재문 됐으면 법원 가서 공시채고를 이제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라고 하는 이게 의미는 뭐냐면 판사님 누구를 찾아주세요라고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판사가 자 당연히 뭐예요? 그 공고를 합니다. 신문지상에 아무개는 나타나세요. 누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한 1년 지나면 이 사람의 권리를 제고하는 무슨 판결을 채권 판결을 갖고 단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소재불명 됐으면 법원에 뭐예요? 자, 그 전세금이라든가 채권액 있죠? 그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자, 뭐예요? 공시채고에 의한 채권 판결 받는다. 그럼 만약에 주소불명이면 뭐예요?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그 공시송달이 뭔지 모르신 분은 한번 여기 저기 있죠? 사거리에다가 그 주차를 한 하루 종일 해놓아 보세요. 그럼 사진 찍혀갖고 과태료를 하고 날라와요. 어디에서 구청에서 날라오죠? 그럼 그거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 받아보시면 거기 북구청 가시면 북구청 그 게시판에 거기 내가 나한테 집에 날라올 뭐야 그 과태료 송지서 있죠? 송지서 그게 붙어있어요. 게시판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자 뭐가 주소가 불명히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어디다 붙여놓는 걸 게시판에 붙여놓은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게 공시송달. 그렇게 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 이게. 근데 소재불명은 뭐 해야 된다고? 법원의 공시채고에서 무슨 판결 받아야 돼요? 채권 판결. 권리를 제고하는 판결이에요. 채권 판결. 권리 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자 다른 거 보고. 자 넘기시면 어디 이제 249페이지 있죠? 신청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누구하고 이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뭐예요?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신청 어디에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해달라고 요구할 때 신청서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뭐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고 그죠? 그러면 신청서에는 뭐예요? 팔고자 사고자는 이 부동산 표시를 써요. 그 다음에 뭘 쓰고 등기원인을 씁니다. 그 등기원이 2018년 예컨대 4월 20일 매매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갑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써야 돼요. 등기부에 써야 됩니다. 이 접수 순서대로.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이 매매를 진짜 맺었는지 등기관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신청서 뒤에다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뭐예요? 이 이전 등기의 원인된 뭐예요? 등기 이전 등기 뭐예요? 원인된 증서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도 하고 등기 원인 정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매매 계약서 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왜? 여기다 뭐예요? 증여 계약서 내고 매매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꼭 보여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뭘 받냐면 등기표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이 등기표 정보를 다른 말로 따지면 지문서라고도 얘기도 하고 권리증이라고 해. 저당권자도 저당권 등기 마치면 등기표 정보 받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지문서라고 하지 않고 권리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환절기가 되면 온몸이 잘 가려워요. 그래서 그 온몸이 가려갖고 그래서 하여튼 전염병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긁고 있으면 그게 하여튼 알러지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등기표 정보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뒤에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책에 자 290페이지인가?
90페이지 쪽에 있어요. 290페이지 있어요. 29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등기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집문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권리증 얘기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등기별 정보 및 등기관리 통지라고 있죠? 자, 본인이 직접 가거나 돈 주고 법무사 시킨 거는 뭐예요? 등기별 정보예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의에서 의리단 사람이 등기가 됐죠? 그럴 때는 뭐예요? 등기관리 통지라고 되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권리자 김갑동 밑에 네 번째 그 고유번호 주시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에 거기 부착기준선이 뭐예요? 박스 밑에 부착기준선 해갖고 1년 번호 돼 있죠? 그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노란 스티커를 띄면 그 안에 뭐예요?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 주세요. WTDI. 비밀번호가 50개예요. 50개인데 자 흡사 어디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 OTP가 아니라 그 보안카드 있죠 옛날에 그죠? 그 보안카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자 앞으로 다시 보세요. 어디에 그 신청서 어디에 앞면이 우리가 신청서가 253페이지 신청서 앞면이에요. 몇 페이지에 253페이지는 신청서 뭐라고? 앞면입니다. 앞면. 이게 신청서 앞면이에요. 근데 그 신청서 앞면에 보면 부동산 표시 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원인과 날짜 쓰고 목적 쓰죠. 그다음에 의무자가 이대백이고 권리자가 김갑동 쓰죠. 근데 그 뒷면을 보시면 뒷면 보세요. 뒷면 보시면 그 뒷면의 중간 부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그 첨부서면 위쪽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서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 쓰게끔 돼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과연 뭐 이 등기필 정보에 뭐하고 이거 고유번호하고 자 이 뭐예요? 스티커 띄면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 있죠? 이 세 가지는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등기소에서만 알아. 그러니까 이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이 갑이라고 하는 집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집주인이잖아 지금. 뭐야 부실 등기가 일어나면 손해 보는 사람은 뭐예요? 갑이 되게 손해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 하니까 자 이 의사를 의무자의 집을 팔고자 하는 이 의사를 뭘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안다. 뭘 한다고? 서류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 신청서 뒷면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받은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에 뭐하고 고유번호하고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써라는 게 뒷면에. 그러면 등기관이 확인하고 아하 이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불안하다는 게 불안하니까 자 모두 제공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되지만 네가 인감도 여기다 찍었으니까 동사무소 와서 못 떼다가 인감료 떼다가 뭐예요? 뒤에다 붙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요 도장 찍은 거하고 요거를 꼭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맞으면 등기관은 뭐라고 아하 이 사람이 진정으로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이제 뭐예요?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등기해 주니까 이 등기가 뭐라고 진짜 등기다 등기에 뭐라고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진정한 등기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거 믿고 뭐하는 국민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이렇게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이런 진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서류들 이게 옛날에는 뭐예요? 매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게. 근데 요즘은 이제 강론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 무게중심이 강론으로 가다 보니까 요새 뜸해요. 거의. 합의 지분은 뭐 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잘 한번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뭐 이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52페이지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임의적 기록사항 나오죠? 그래 임의적 기록사항. 그래서 그 기억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재할 것인가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있다 써있죠? 자, 그래서 특약과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여기 니을번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종류 나오죠? 판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특약이나 뭐예요?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눈에 띄면 다 이게 뭐라고 이거 임의적이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법 배우다 보면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뭐에 해당한다고?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 사용자 지료는 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필요사항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고? 임의적 사항이다. 줄만 쳐놓고 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 니을번에 자 A의 환매 특약, B의 뭐예요? 약정, 그다음에 C의 뭐라고? 특약, 그다음에 D의 뭐예요? 존속기간 지료 나오죠? 내용만 이해가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여러분 250페이지 있죠?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뭐만 거민계약서는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몇 페이지에? 258페이지에 무슨 계약서? 거민계약서만 이해하고 갑니다.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게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북구에 뭐예요? 북구에 살고 있는 뭐예요? 소유권자들께서는 자 뭐라고? 자 두 사람이 옛날처럼 쑥닥쑥닥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금 좀 들려고 공시지가보다 약간 위에 다운계약서 무슨 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 다운계약서 이거 쓰지 말라는 게요. 그래서 다운계약 쓰지 말고 구청에 들려갖고 뭐예요? 구청 지적과에 들려갖고 어디에다가 계약서에 뭐예요? 계약서에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 뭐예요? 검인 받아가라는 게 검인 도장 찍고 자 계약서에 검사 받고 뭘 받아가라는 게 이거 도장 받아가라. 이게 무슨 제도라고? 검인제도다. 검인제도. 자 그런데 검인제도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종료를 불문하고 뭐예요?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있는 게 검인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 계약에 의한 등기할 때 검인받으라니까 또 편법이 나타날지 모른다. 왜? 둘이 짜고 자 계약서에 검인받아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등기를 안 해준 걸로 하라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의리란 사람은 이 갑을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받고 하죠. 그런 편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도 반드시 뭘 받으라고 이거 판결서에 검인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자 따자 뭐라고 개판치는 뭘 치는 개판치는 누구는 이거 소인은 누구는 개판치는 소인은 그 개판친다는 게 여러분 그 딱 알잖아요. 누구 그 개판치는 게 조시 있죠. 그렇게 개판치는 거예요. 그렇게 개판치는 거다 이게 그 갑질하는 개판치는 소인은 뭘 받아야 된다고 검사 받았는데 그 본인이 뭐 한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요새? 그 진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지금 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하려고 이거 물을 뿌렸느냐 아니냐 막 그쪽에 갖고 근데 반의사 처벌죄라 뭐 하게 되면 또 저기 뒤에서 막 저기 물 치긴 사람한테 막 거기 2억씩 갖다 주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럼 끝나겠죠. 하여튼 여튼 개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뭐라고 여자고 따라해보세요. 개판치는 소인은 검인받는다. 그게 외우자는 게 개판. 근데 외웠어 개판이라고. 근데 개가 뭔지 몰라. 개가 뭐라고? 계약에 의한. 판이 뭐라고?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받으라. 개판치는 소인은 검인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쳐 보시면 258페이지에 거기 의미 취지 나오고 자 2번 검인을 받을 경우 그렇죠? 기억 줄치세요. 뭐라고? 계약을 원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계약의 종료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검인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할 계약서 명의신탁 약정도 계약이에요. 약속을 정하니까. 그다음 니은 줄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도 반드시 판결서에 뭘 받는다? 검인받는다.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있죠? 시험 한번 나왔어요. 뭐예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나오죠? 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에도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전 등기하기에서 계약 맺으면 지금 현재 뭐예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계약 맺었으면 뭐 하고 너 사용 승인 받고 보존 등기 마치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 거기 다 숨어 있는 뜻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개판치는 소유는 검인받는다.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정리해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2006년 1월 1일 이후에요. 1월 이후 단죠. 자, 두 사람이 각각 우리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뭐가 있고 등기 원인 하는 게 있고 등기 원인 뭐예요? 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다는 게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자, 등기 원인이 매매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서가 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만약에 뭐예요? 원인서를 낸다면 자,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할 때 자, 부동산 몰래라는 게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라.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단독으로 얘가 등기를 안 해가요. 안 해줘 얘가. 그래서 의리란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그래서 이 판결서가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예요. 이 판결서에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개판치는 소인은 검인받는다 했죠? 판결서에 검인받는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2006년 1월 이후에는 예외예요. 뭘 내는 것은 신고 필증 내는 건 예외입니다.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의 종료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라고? 검인받는 게 원칙이에요. 검인을 받지 않는 예외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거나 토지거래 허가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미음번의 밑에 자 토지거래 허가증 내면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써있죠? 그 다음에 뭐 내면 이거 자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나오죠? 거래 신고 필증. 자 거래 신고 필증은 뭘 받은 걸로 하겠다? 검인을 받은 걸로 하겠다. 예외가 두 가지다. 자 문을 외우고 넘어가자. 개판치는 소인은 뭐 한다고? 검인받는다. 개판치.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에 여러분 거기 262페이지 뭐가 나와요? 등기표 정보 나오죠? 등기표 정보 나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한 문제짜리 나온 거 아니에요? 27에 나왔던 건 한 줄이 한 줄. 의무자는 뭘 낸다고? 등기표 정보 낸다고 나온 거지. 자, 뜸한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등기표 정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죠? 뭐라고?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내느냐 안 내느냐 중요한 거니까. 이 등기표 정보하면 누구만이 제공하는 거라고? 등기 의무자만이 제공한다. 그래서 의무자 제공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같은 것은 유증에 의한 증인 당연히 내야 되겠죠? 왜? 자, 증자들이나 이전 등기는 공동이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예요? 그 자식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문서에 뭐예요? 그 번호를 뭐예요? 써서 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자, 승소하는 의무자는 뭐예요? 승소하는 의무자는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단독이지만 자, 의무자니까 뭘 내야 된다니까 이거. 등기표 정보를 냅니다. 누구는 승소하는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표 정보 제공합니다. 근데 보상부 명판관, 보상부 뭐라고? 명판관은 뭐예요? 명판관은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왜? 보가 아까 보존 등기라 했죠? 상은 뭐라고? 상속 등기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고 관공자 판결은 뭐예요? 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을 하는 거고 관공서는 안 내겠죠?
보상부 명확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262페이지는 뭐야? 아까 왜 내는가는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는 쌍가루 3번. 자 등기표 정보를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래서 성질상 단독의 경우, 성질상 뭐라고? 단독의 경우 보존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자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상속등기 나오죠? 근데 그러나 줄세 뭐는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첨부된다 써 있죠? 네, 동그라미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뭐예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 승소한 뭐예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내라고 거기 자 네 번째 줄 치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뭐 할 때는 단독으로 할 때는 뭘 내라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비입니다. 관공서 안 냅니다. 자 그다음에 환매 등기는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 있죠?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 뭐 했다고? 등기필 정보가 분실됐다. 멸실됐다. 멸실. 자 그럼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으면 절대 재개부 안 해줍니다. 자 재개부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서 대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자 누구? 본인 또는, 만약에 본인이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등기부상의 본인이. 그러면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뭐하든가 직접 출석해서 누구 앞에 가서 자 등기관 앞에 가서 뭘 작성합니다.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조서.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가 이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누구라면 변호사하고 뭐예요? 법무사라면 변호사 법무사면 5만 원 있죠? 돈 5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작성합니다. 얼마라고? 5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씁니다. 확인 정보. 그다음에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누가 변호사하고 뭐예요? 법무사가 아니에요. 아니라면 의무자가 작성 부분에서 공증받은 있죠? 공증 부분을 제시합니다. 오로지 자 오로지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으면 방법 세 가지. 그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샀어. 나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 집을 샀는데 그거 샀으면 그 등기필 정보 누구한테 받아요? 어디 가서 등기필 정보 받아요? 법무사한테 받죠? 법무사한테 받죠. 나는 어떤 젊은 친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맺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와요. 법무사가 있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가 차리잖아. 그 법무사 사무장이 이 1m짜리 있죠? 이 명패를 가져와. 1m짜리. 이 되게 긴 명패 가져와. 거기 뭐냐면 이 봉황이 그려져 있고, 이 봉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누구라고 써 있어. 그 가져온 이거 뭐냐면 모든 거래 뭐에 등기는 누구한테 우리 사무실에 맡겨달라 가져와. 그러면 이제 등기를 맡기죠?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그 노란 봉투에 그 등기필 정보를 갖다 줘. 어디다 갖다 주는 거야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자기 집은 집을 3번 옮겼는데 자기가 신분을 다녔는데 등기필 정보는 다 어디서 찾았어요 지금?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는 것도 알더라고. 등기소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는 거라고? 등기소에서 받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큰일 나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안 찾으러 가면 잊어먹을 수 있겠죠? 그래요. 공인중개사 폐업하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졸지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5만 원 날아가는 거 5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 5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 가려면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5만 원 주고 뭘 작성해야 돼 이거. 확인 정보 작성해야 돼. 여기 인상착의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의자가 직접 가야 돼요. 대리인 거 보내고 아마 안 됩니다. 왜 거기서 얼굴에 뭐 눈이 뭐야? 눈 밑에 점이 큰 게 있다느니 뭐 인상착의를 적는다니까. 그래서 멸실됐으면 오로지 뭐예요? 방법 몇 가지라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자 보고 자 증자 따고 자 이렇게 증자 따고 확인 정보 이렇게 증 있죠? 확인 정보 그다음에 뭐예요? 출석 따해서 자 만약에 이렇게 자 등기표 정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아 유증은 공동일 때 당연히 내는 건 아니까. 승무는 뭐예요? 승무는 뭐하나? 승무는 제공하나 누구는 안 된다. 보상부 명판가는 안 된다. 만약에 멸실됐으면 증 공증부번 인 증인석을 뭐라고? 조서하라.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가는 안 된다. 멸실됐을 때는 증인석을 조서하라. 다시 증인석. 다시 증인석. 증이 공중보관이에요. 인이 뭐라고? 확인정보 5만원짜리. 그 다음에 뭐라고? 출석.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에 인감유효 한번 별표해서 인감유효 나온 지가 오래돼서 한번 받으셔야 돼요. 인감유효 별표해주시고 인감유효 봅니다. 265페이지 인감유효 한번 보는데 아까 그랬죠? 뭘 찍었으니까 인감유효 찍었으니까 뭐 내라고 이거. 인감유효 내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2번에 인감유효 제출을 요하는 게 그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1번 줄치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 인감유효 내라고 그랬죠? 그 1번하고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뭐 할 때 말소할 때 자 2번 줄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신청서에 뭐예요? 위임 확인 서면 또는 공중부원 출시세. 위임 확인 서면 공중부원. 자 7번 보세요. 뭐라 돼 있다고? 위임 확인 정보하고 공중부원 얘기죠? 그 밑에 대리인이라고 써주세요. 뭐라고? 대리인이다. 대리인. 대리인이다. 대리인 보냈다면 인감용 보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6번 네 가지냐? 네 가지 보세요. 협의 불안에 의한 상속 등이 나오죠? 그 협의 불안에 의한 상속 등기 출시세. 그 네 가지만 보자. 그게 중요해요. 자 그거 보는데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누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맞춤을 뭘 받았어요?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 받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등기 할 때 을한테 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뭐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등기필 정보와 인감용은 의무자가 내는 서면에 갑이라는 사람 거 내라니 갑이라는 사람 거. 자 그럼 이렇게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등기하니까 모두 내고 등기별 정보도 내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죠. 그러면 이제 을이란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자, 이전 등기 받았죠? 소유권자가 됐죠? 그 등기세에서 이 사람한테 뭘 줬어요? 등기별 정보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 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가등기 준다든가. 하여튼 의무자니까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예건데 만약에 1번에서 저당권 무슨 등기, 저당권 만약에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얘가 소유권자 의무자죠? 얘는 모두 내고 등기별 정보도 내고 모두 내줘야 돼요. 인감용 내라, 인감용. 자, 그래서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는 거죠. 근데 자, 이 병이 뭐예요? 저당권을 치대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뭐 9월달인데, 작년 9월달인데, 자, 교수님, 저는 왜요? 지금까지 저당권자는 등기별 정보를 받지 않는 걸로 알았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뭐야? 저당권자도 등기별 정보를 받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조건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면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면 이 사람한테 얘는 그러니까 집문서라고 하진 않지. 권리증이라고 얘기하겠지. 얘는 뭘 받아야 되니까? 등기별 정보를 받지 등기를 맞췄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얘가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언제 돼요? 말소등기 안 되든가. 그다음에 뭐 이전 등기 안 되든가. 그러면 그 말소등기나 이전 등기 신청서 뒷면에다가 이 저당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기별 정보의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 소유권자도 소유권자든 소유권자가 아니든 권리자는 항상 등기 맞추면 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는 등기 맞추면 뭘 받아야 돼요? 등기별 정보를 받는다니까. 그죠? 그걸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1번은 소유권자가 의무자라면 무조건 뭘 내라고 인감용 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인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자, 저당권자가 뭐예요? 의무자로 등기별 정보를 몇시돼서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말소등기나 이전 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니까 등기별 정보 내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것 내면 돼요. 소유권자는 집이 비싸니까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료 2개 내라 그랬지만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것만 내면 된다니까. 근데 이걸 뭐 했다는 얘기니까 멸실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멸실했으면 세 가지가 뭐예요? 증인석을 조사라는 얘기죠? 직접 출석해서 뭐예요? 조속금이면 그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확인 정보하고 뭐예요? 공증 부분은 이건 누구 보낸 거니까 대리인 보낸 거니까 모두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도 보내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런 내용을 이해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여기 2번은 소유권의 가등기명이죠? 아저씨 우리 조카한테 뭐 했어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뭐예요? 조카한테 해줬다는 얘기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집주겠다고. 근데 얘가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을하고 정하고 가등기를 말사하러 가야 되니까 이 을이 뭐예요? 정한테 꼴보기 싫으니까 네 혼자 가서 말사라 그러면 뭐예요? 말사라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의 가등기니까 단독으로 말써야 돼요. 그때 누구 거 인감용 내라고 그 가등기 명의에 인감 낸다 그랬죠? 거기다 가등기 명의 밑에 쓰세요. 조카. 누구라 써놓자고 조카라고 써놓고 너네 학원 가니까 뭐예요? 어떤 분이 계속 말다더만 아저씨 거야 뭐 아니야 조카야 막 이게 누구 거라고? 조카 꺼내는 거 조카 거. 아저씨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조카 꺼내는 거예요. 조카 거. 이 조카가 을이에요? 병이에요? 정이에요. 정 꺼내는 거, 얘 꺼내는 겁니다. 이 가등기 명의에 인감용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협의 분할의 상속 등기이죠? 그 협의 분할의 상속 등기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버지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하시고 아버지 감이 사망하시죠? 부동산이 4개가 있어. 가나 다라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A, B, C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자, 이 상속 재산에 관리 안 해주면 모든 부동산에 다 상속 3분의 1씩 지분 받아가죠? 그러다 보면 또 죽으면 또 상속하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 이 큰형 A가 동생들을 모아갖고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가 남기신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서 뭐 하자고 분할해 가자고 뭐예요? 분할하자고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분할 협의서. 그러면 가하고 나 2개의 부동산은 내가 차례도 지내고 자, 조상당 관리도 해야 되니까 A가 갖겠다 도장. 다라고 하는 토지는 뭐예요? 둘째가 가지라 도장. 나라고 하는 땅은 C가 가지라고 도장 있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이 인감도장 찍었으면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요건 내라 그 얘기다. 네가 한번 이해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인감임을 기본적으로 내는 것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가 분실했을 때 등기별 정보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뭐예요? 못 내죠? 못 내니까 뭐예요? 못 내니까 대리인 보냈다면 뭐예요?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인감용 문제가 혹시 나와서 보게 되면 여기 글자 보세요. 이 출석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여기 확인 정보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이게 보통 한 10월이나 9월달 특강할 때 얘기할 건데 여러분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이걸 보자면 공정.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출석에는 동그라미를 눈 씻고 찾아봐도 동그라미 없죠. 안 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확인 정보 확인 나오죠? 공정 나오죠?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하죠? 그래 그거라도 찾으라는 얘기. 그래 자꾸 생각 안 나면 무조건 뭐예요? 출석은 뭐가 없다고 동그라미 없으니까 안 내고 이거 동그라미 있으니까 내고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오래 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라는 게. 자, 원래는 안 내는 건데 안 내는데 이거라도 안 내면 잊어먹으면 뭐라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이라도 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3번 인감용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나오죠?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 이 등기표 정보와 같아요. 단독으로 하면 안 내겠죠? 그래서 이 보상부 명칸과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환매특약은 필요 없고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은 중요 단어가 거기 공정증서 동그라미 공정증서.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상속재산 분할비서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 공증받으면 공증을 받았으니까 인감률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이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뭐라고 외우자고 인감이라고 하는 뭐예요? 인감이라고 하는 이렇게 누구는 인감이라고 하는 있죠? 인감이라고 하는 뭐예요? 인감이라는 남자애는 아름다운 여인 누구하고 이거 소유와 자 아름다운 소유와 뭐예요? 소유와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설정할 때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나 자 이렇게 저당권 아니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이렇게 그 저세상 있죠? 인감이는 소유와 뭐예요? 저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이 반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든가 말소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자 설정하는 게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한다든가 말소한다든가 이 얘기죠 지금 병말이 자 말소한다든가 이렇게 자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병말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아까 가등기 있죠? 가등기 말소할 때 그래서 뭐는 소가말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 소가말은 뭐예요? 협상이 뭐예요? 협상이 여기 협의상속 있죠? 이 협상에서 이거는 뭐예요? 협상에서 이거 낸다는 얘기잖니까 협상에서 뭐 하지만 제출하지만 누구는 보상부 뭐라고 명판관은 이거 아까 이거하고 같죠? 자 이 보상부 명판관은 이게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죠? 의무자가 없으니까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내가죠? 그죠? 그래서 보상부 명판관은 뭐예요? 공증받아서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이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거기 그 노트에 암기 노트 몇 페이지에 30 몇 페이지? 33페이지요? 34페이지. 거기 14번에 있죠? 이 14번에 써있는 거 쓴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적어도, 자, 7번 보세요. 적어도, 인감료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뭐는 기억해야 되냐면, 인감명 내는 것은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을구의 소유권자가 뭐 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인감위는 누구하고? 소유와. 저세상을 뭐예요? 저세상을 설정 등기할 때. 저세상 소유권이고 설정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뭐는 병말이는 아니다. 병말이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 있죠? 그거 한번 이해하죠. 그건 기억합니다.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자, 여러분 오늘 나눠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 같아서 자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여기 규약상 그걸 안 했네.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예요? 자 만약에 아파트가 있을 때 이렇게 뭐예요? 빌라가 있을 때 아파트가 있을 때 자 예컨대 101호를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여기 관리사무실을 자 노인정으로 투자하게 되면 약속을 정했으니까 규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 규약상 공용부는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가꿀고 두지 말자. 뭐 만든다고? 표지에 만든다. 아니게. 그 다음에 2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한ten 항상 뭐예요? 거기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맨 끝에 1등기 기록 동그라미 1등기 기록. 1등기 기록 나오면 앞에 뭐라고? 전부란 말이 나옵니다. 전부.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3번에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일반 건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하고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자 거기 대지권 표시 동그라미. 대지권 표시는 아까 1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그랬어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그랬어요. 전유부분 표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무슨 등기? 뜻등기. 뜻등기죠? 4번이 틀린 거고. 2번은 뭐예요? 민법상 조항 나오죠? 민법상 조항 나오면 뭐예요? 근저당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민법상 조합은 무조건 뭐예요? 없다. 명의자가 될 수 없다. X.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이 병에게 있는데 있죠? 저당권 말소등기할 때 의무자는 뭐예요? 병. 누구라고? 병. 양수인 병이다. 양수인 병. 그 다음에 자 4번은 공동인정과 단독인정 중에서 사인 증여 증 유증 증 이전 등기 나오죠?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뭐로 한다는 게 공동에. 자 7번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 따로 쓸 거 없어요. 여기 지금 공정증서 아니다 여기 공정증서 나오죠? 뭐가 나오면 공정증서. 이 공정증서 가지고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공정증서를 뭐예요? 줄이면 뭐라고 줄여요? 공정증서 두 글자로 줄이면 공증이 있죠. 공증. 그 공정증서 갖고 이전 등기 할 때는 이거 단독 신청해요. 공동에. 이거 갖고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딴 생각 한번 하지 마. 문자 보이는 증자들의 이전 등기 공동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하세요? 자 여러분 그 책에 그냥 지나왔는데 어디 보시냐면 자 확인 한번 하고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그 242페이지에 거기 쌍가루 3번 있죠? 쌍가루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